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텔레마케팅 관리사 1차 필기, 2차 실기 함께 공부하게 될 김수민이라고 합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즉 합격의 그날을 위해서 함께 열심히 공부하자고 한 번 더 당부 말씀 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수업하기 전에 OT 시간으로 잠깐 찾아뵈었습니다. 자, 텔레마케팅 관리사에 대한 시험, 그렇죠? 우리 한 번 더 좀 살펴보고 내용 본론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레마케팅 관리사, 그렇죠? 예. 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시험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컴퓨터를 결합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즉시 제공, 또한 신상품을 소개하고 고객의 고충사항 처리, 시장조사,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숙련된, 그렇죠. 예. 자, 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텔레마케팅 관리사가 자격제도로, 그렇죠. 예, 도입되었다라는 내용이죠. 따라서,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텔레마케팅 관리사라는 자격증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업무들을, 그렇죠. 또 더해서 이런 업무들을 숙련된, 그죠? 예, 기술 노하우를 가지고 전념할 수 있다. 그런 어떤 자격을 갖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텔레마케팅 관리사, 그죠? 예, 시험 정보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정보. 자, 시행처는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하고요. 응시 자격은 제한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시험 과목, 그죠? 예,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요. 자, 첫 번째는, 그쵸, 1차 시험입니다. 자, 필기, 그리고 2차는 실기,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자, 시험 과목을 살펴보면 1차 필기는 판매 관리, 시장조사, 텔레마케팅 관리, 고객 관리, 이렇게 해서 25문항씩 총 100문항, 객관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2시간 반, 이렇게 소요 시간이 되고요. 자, 1차가 합격해야만, 그쵸, 2차 실기 시험을 응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텔레마케팅 실무에 관한 내용이고요. 자, 어때요? 시험 유형은 주관식, 필답형의 주관식 유형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로 2시간 반을, 그죠? 예, 부여받습니다. 자, 필기 같은 경우는 합격 기준이 100점 만점에 매 과목들이, 그죠? 예, 총 40점 이상이 되어서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 되어야 합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합격돼야만 2차의 실기, 그쵸? 예, 자, 실기 시험을 치를 수가 있고요. 실기 역시 100점 만점에서 60점 이상을, 그쵸? 획득을 해야만 합격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출제 경향을 좀 잠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출제 경향. 자, 실기 시험은, 그쵸? 예, 맞습니다. 주관식 시험이 필답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텔레마케팅에 관한 숙련된 기능을 가지고 판매,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그쵸,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겠죠. 자, 또한 시장조사, 고객 응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의 능력, 그쵸, 이런 부분들이 어때요? 출제 경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함께 출제 경향을 잘 녹여서 텔레마케팅 관리사 자격증 획득을 위한, 그쵸, 자격증 취득을 위한, 그쵸, 그 과정들 저와 함께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텔레마케팅 관리사, 그쵸, 예, 부분 이렇게 어떤 시험인지 살펴봤고. 고요. 본론적으로, 그렇죠? 예, 우리는 1과목 판매 관리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요. 제1과목 판매 관리, 그리고 첫 번째 챕터예요. 아웃바운드 및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에 대한 이론 설명,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마케팅의 개념 및 요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텔레마케팅, 그렇죠? 예, 마케팅이에요. 마케팅이란 큰 범주 안에 속해 있는 아주 작은 한 섹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마케팅, 그렇기 때문에 텔레마케팅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주 큰 범주라는 마케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개념을 이해한 후에 어때요? 점차적으로 세부적으로 또 좀 지역적으로 텔레마케팅을 받아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쉽고 전체적으로 마케팅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마케팅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과 함께 개념을 살펴보고 내용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마케팅의 개념 및 요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케팅이란, 그렇죠? 자, 기업에서 만든 제품, 그리고 자, 기업에서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에게 하여금 구매하게끔 만드는 전략적 전술을 마케팅이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의 상황, 그죠, 중요하죠. 또한 고객의 니즈, 이걸 잘 분석하고 이에 적합한 마케팅 전략이 구사되어야 되겠죠. 자, 전략 구사를 위해 활용되는 변수를 우리는 포피라고 하며 후반부에 나와요. 자, 이 포피, 자, 제품, 가격, 유통, 촉진, 이걸 포피라고 합니다. 이 포피라고 하고 이 네 가지 변수를 잘 활용해서
잘, 그죠? 예, 조화롭게 해서 마케팅 전략을 통해 목표 달성을 이루게 되는 거죠. 자, 마케팅에 대한 전반적인, 그죠? 큰 어떤 개념, 이렇게 살펴봤어요. 자, 그렇다면, 마케팅이 어떻게, 그죠? 개념이 변화되었는지, 과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자, 어떤 게 한번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건 시대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케팅 개념의 변화가 첫 번째, 생산자 지향적 마케팅이에요. 자, 지향한다라는 건 뭐예요? 그게 중심이 되는 거죠. 그 중점에서 보는 겁니다. 생산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생산자 위주로. 그죠? 생산적 지향, 생산자 지향적 마케팅이라고 한다는 거죠. 좀 내용 읽어볼게요. 자, 제품의 생산 증가, 이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 지향적인 거죠. 자, 제품의 생산 증가에만 관심이 있으며, 제품의 차별화보다는 비용 위주, 그죠? 예, 자, 어때요? 저렴한 비용으로 많이 생산하는 거. 그죠? 요거에 관점이 큰 거죠. 비용 우위 전략을 비용 전략, 그쵸? 우위 전략이 줄을 이루는 환경에서의 마케팅 전략. 이게 뭐다? 생산자 지향적 마케팅이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변해요? 제품 지향적 마케팅으로 변한대요. 자, 볼게요. 자, 제품이라는 건 그죠? 제품이 이제 어때요?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 기술의 상향 편중화로 품질이 개선됨에 따라 자, 제품 생산이 증가됨으로써 타사 제품보다 많은 고객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환경에서의 마케팅 전략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제품이 어때요? 이제 기술의 발달로 많이 늘었어요. 얼마든지 제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잘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많은 고객 유치가 어때요? 목적이 된 거죠. 제품 지향적 마케팅. 자, 여기에서 뭐가 갑니까? 판매 지향적 마케팅으로 어때요? 예, 변화가 있어요. 자, 생산 과잉으로 인해 자, 생산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소비자에게. 그죠? 예. 물건이 많아졌어요, 시장에. 그러면서 소비자는 어때요?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어요. 선택권이 많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도권이 생산자에서 누구에게? 소비자에게로 예, 넘어가는 단계이다. 판매 지향적 마케팅. 자, 더 많은 고객 확보와 유지를 위한 판매 조직이 형성되는 환경에서의 마케팅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생산자 그리고 제품 판매 이렇게 넘어와서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그렇죠. 소비자 지향적 마케팅이지. 가장 근래 현대로 온 거예요. 자, 소비자 지향적 마케팅으로 와 있습니다. 자, 개별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고 니즈에 충족하는 그렇죠?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에서의 마케팅 전략. 이게 바로 뭐다? 소비자 지향적 마케팅, 고객 지향적 마케팅, 고객 중심적 어때요? 마케팅이라고 보는 거죠. 자, 여기서 더 나가서 그렇죠? 예, 사회 지향적입니다. 그렇죠? 사회. 자, 기업은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닌 더 나가 인간지향적인 사고와 더불어 사회적 책임, 그렇죠? 예, 요거를 지는 방향으로의 사업이 전개되는 환경에서의, 그렇죠? 예, 마케팅 전략이면, 그렇죠?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케팅에 대한 개념 저랑 살펴보셨고요. 마케팅 개념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변화 과정. 첫 번째, 생산자 지향적, 그렇죠? 두 번째는 어때요? 판매 지향적. 그죠? 두 번째는 제품 지향적, 세 번째는 판매 지향적, 그리고 네 번째는 소비자 지향적, 다섯 번째 사회 지향적 마케팅 이렇게 순서를 알아봤습니다. 자, 마케팅의 개념의 변화 과정도 어때요? 순서대로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마케팅의 개념과 그죠? 예, 자 발전. 개념의 발전 과정까지 이렇게 보셨고요. 자,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우리 텔레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예, 내용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레마케팅의 정의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텔레마케팅이란 자, 텔레마케팅이란 텔레커뮤니케이션과 플러스 마케팅의 합성어다. 그게 바로 텔레마케팅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고객을 직접 대면하지 않은, 그죠? 예, 전화로서 하는가? 어때요? 비대면이죠? 예. 자, 비대면 상태에서 전화, 팩스 또는 메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전략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 홍보하는 기법. 이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그렇죠. 텔레마케팅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텔레마케팅 제가 이렇게 이제 앞으로 TM으로 쓸게요. 아셨죠? 예. 텔레마케팅이라고 한다. 자, 그렇다면 텔레마케팅은요, 두 가지로, 그죠? 예, 구분이 됩니다.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과 또 하나 뭐죠?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죠. 자, 그 중에 첫 번째,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 먼저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의 정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뜻 그대로 못해요. 아웃이에요. 아웃.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어때요? 기업이 고객을 찾으러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볼게요. 철저히 준비된 고객 데이터. 그렇습니다. 무차별적으로 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쵸? 예. 우리 제품과 어때요? 서비스를 잘
이해하고 어때요? 또 더 나아가서 구매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들, 그런 고객들의 데이터 리스트를 추린 거죠. 자,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된 고객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객을 등급화하고, 그렇죠? 어느 정도의 우리 제품이 여기에 맞겠다. 또 이 고객은 어때요? 더 나은 어떤, 또 아니면 어떤 이런 부분을 더 좋아하겠다. 더 어때 만족해야겠다는 것을 고객 그 군별로 어때 등급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등급하고 선정하여 최종 고객, 그렇죠? 최종 고객이라 하면 자, 잠재 고객이나 그렇죠? 우리 고객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고객이나 또는 기존 고객, 우리와 계속 거래를 하고 있는 이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 서비스를 소개하고 그리고 판매하거나 계획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마케팅 활동, 이거를 뭐라 그런다? 그렇습니다. 이거를요, 그렇죠?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예. 자, 그렇죠? 고객 데이터 활용해서 고객 선정된 고객에게 전화 걸어서 상품, 서비스, 그렇죠? 소개하는, 그렇죠? 소개나 판매, 또는 계획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마케팅 활동, 이게 뭐다?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렇다면요. 이런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 특징. 첫 번째. 자, 기업 주도형이다. 그렇죠. 예. 자, 아웃이잖아요.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가서 어때요? 고객을 어때요? 찾아서 고객에게 어때요? 필요한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의 목적을 가지고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을 진행하는 형식의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은 상담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어때요?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상담을 리드하겠죠. 제품을 어때요? 예, 어때요? 서비스나 제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담사가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그렇죠? 예, 자 상담을 리드하는 것. 이게 바로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의 첫 번째 특징이죠. 기업 주도형이다. 예. 자,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기법을 활용한다. 예,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렇죠? 예. 자, 요 어때 1장에 제가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 인바운드 텔레마케팅 설명 후에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그렇죠? 예, 제가 그 내용 다 담아놨습니다. 자,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그죠? 키워드인데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그죠?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뭐예요? 정보예요. 어떤 정보? 고객의 정보겠죠. 그죠? 이런 어떤 고객의 정보를 기반으로 어때요? 마케팅 전략을 내세운 거를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자, 이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기법을 활용한대요.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거는 기존의 마케팅 방식이 아니에요. 그죠? 자, 잠재 고객 또는 기존 고객 중 구매 니즈가 높은 대상을 선정하고 리스트화하여 고객과 접촉을 합니다. 그럼 훨씬 어때요? 판매로 이어질 그쵸? 확률이 점점 높겠죠. 따라서 자 통화 성공률, 그쵸? 또한 통화 접촉률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한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그쵸? 기법이 활용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이유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이번엔 세 번째, 그쵸?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의 특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스크립트의 활용도가 높다라고 되어 있어요. 스크립트, 그렇죠? 예, 자, 스크립트란 어때요? 고객과 통화한다라는 가정 하에 만들어진 대화 대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 스크립트 활용도가 높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고객의 질문에 신속하게 대답해야 하는 상황이 많은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에서는 그렇죠? 우리 이제 인바운드 텔레마케팅 공부할 거예요. 예, 자, 고객이 직접 기업에게 전화를 거는 거예요. 자, 이걸 오늘 인바운드라고 합니다.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은 Q&A, question and answer, 그렇죠? 질의응답이죠. 자, 요거의 의존도가 높은 반면, 자, 우리 지금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 하고 있어요. 자, 상담의 흐름을 책임지고, 그렇죠? 예, 판매율을 높이기 위해 치밀하게 어때요? 준비하기 위한 스크립트 작성. 그렇죠? 여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실제로도 활용도가 매우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어때요? 이 이야기를 고객과 하다 보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그렇죠? 어떤 그런 상담을 이끌다 보면 뭔가 어때요? 내용이 일관성이 있고 논리적으로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일관성과 논리적 그죠? 또는 어때 거기에 가미된 커뮤니케이션 스킬들을 어때요? 거기다 다 접목을 시켜서 고객을 설득하는 건데 이런 설득 과정에서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때요? 굉장히 어렵겠죠. 그 때문에 활용하는 게 바로 뭐다? 스크립트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대화 대본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대화 대본을 기본으로
그죠? 고객과 어때요? 상담을 원활하게 이끌어 나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때요? 스크립트 작성에 많은 시간도 할애하고 실제로도 그걸 어때요? 활용을 해요. 롤플레이닝 역할도 연기처럼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스크립트를 어때요? 활용하는 활용도가 매우 높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에서는 그죠? Q&A 라고 한다면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에서는 그죠 스크립트의 활용도가 높다라는 것을 우리 특징으로 꼽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예, 우리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의 특징을 봤고요. 자, 세 번째 이제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 활용 분야들 그죠? 총 4가지로 이렇게 나눠봤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그죠? 예,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거죠. 그죠? 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판매 촉진 활동이겠죠. 그죠? 자, 내방객 유치 또는 상품 홍보 또는 기존 고객에 대한 교차 판매, 가망 고객 획득, 제품 판매, 계약 갱신, 대금 회수, 반복 구매 촉진 전화, 신규 회원 가입 유치 등 그렇죠? 예, 판매 촉진과 관련된 활동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시장 및 상품을 조사할 때요, 그렇죠? 시장 상황 또 어때요? 상품에 대한 어때요? 조사, 고객이 정말 필요로 하는 제품이 뭘까? 그렇죠? 이런 것들은 텔레마케팅 활용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기업의 브랜드 인지도 조사, 그렇죠? 예, 소비자 의식 조사, 그렇죠? 이런 것 등에 활용이 된다. 자, 세 번째 고객 서비스예요. 예,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해피콜이죠. 만족하셨는지 아니면 또 어때 불편한 점은 또 개선해야 할 점은 없는지 묻는 거죠. 해피콜. 자, 또한 호텔이나 병원 또는 여행 상품 예약 확인 전화, 네, 고객 정보 업데이트, 상담사 서비스 평가. AS 사후 관리, 우량 고객에 대한 리마인드 콜 등이 그렇죠? 활용이 된다.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 활용이 된다라고 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 기타 여론조사. 자, 학술적인 조사나 또는 앙케이트 또는 고객 만족도 조사 등이 그렇죠? 예,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의 그렇죠? 활용 분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각각이 나와 있는 그렇죠? 예, 자, 활용 분야들 세부적인 내용들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예, 자, 활용 분야 이렇게 보셨고요. 자, 이번엔 네 번째입니다.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의 상담 흐름이에요. 그렇죠? 전화를 고객에게 어때요? 전화를 걸어서 마무리까지 끝맺음까지의 상담 흐름들, 그렇죠? 자, 텔레마케팅 관리사에서는 시험 문제 이런 어떤 상담 흐름에 대한 문제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상담 흐름이다, 그렇죠? 아니면 화살표로 되어 있다, 플로어다. 그죠? 프로세스다 하는 것들은 반드시 어때요? 암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암기하는 게 어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해한 후에 암기.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인바운드 텔레마케팅 상담 흐름, 그쵸? 별표 한번 쳐볼까요? 예, 상담 흐름.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소개를 하죠. 내가 누구임을. 그리고 전화를 건 목적을 어때요? 고객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자, 전화 건 목적에 어때요? 정보를 제공을 하고요. 고객의 니즈를 탐색합니다. 필요한 어떤 니즈를 그쵸? 탐색을 하는 거죠. 자, 그 니즈가 탐색이 됐다면 그쵸? 그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 있겠죠. 그리고 이게 왜 필요한지, 그죠? 왜 구매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설득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때요? 고객이 어때요? 확답을 하겠죠. 구매하겠다. 아니면 뭐, 그죠? 다음에 구매를 하겠다. 아니면 반론을 제기하는 거. 이거에 대한 어때요? 대처가 다 있어야겠죠. 자, 고객의 확답 이후, 그죠? 예, 종결.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죠 끝인사까지 이렇게가 바로 텔레마케팅, 특히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에서의 상담 흐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쭉 어때요? 예, 내용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시면서 이런 과정으로 이어지는 거지라고 이해한 후에 어때요? 내용을 키워드를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4번 이렇게 봤고요. 자, 우리 5번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5번. 주문 처리 시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주문 처리, 주문 접수 처리. 자, 요구되는 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자, 고객 번호, 그죠? 또 전화번호 등의 고객 데이터의 정확한 작동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하면 제가 설명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렸었죠? 무차별적인 어때요? 아무나 다 전화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대상 고객을 선정을 하죠.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그렇죠? 그 때문에 자 고객 데이터의 어때요? 정확한 작동과 이거에 대한 어때요? 관리가 이루어져야겠죠. 자, 두 번째, 고객 관리에서 가장 기초적인 고객 정보 화면의 입력, 그리고 수정 입력 등이 용이하게 쉽게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야 빨리빨리 어때요? 예, 고객의 변화한 정보들이 업데이트 되겠죠. 자, 또한 고객의 문의 및 요구사항, 접수 등에 대해서 전화를 받는 사람이 즉시 원스톱으로 어때요? 해결 가능하도록 어때요? 또 시스템화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옮겨 변경된 정보가 어때 다른 부서에 이관이 돼서 그 부서에서
계속해서 확인해야 돼, 처리해야 된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빨리빨리, 그죠? 좀 더 최신의 정보를, 고객의 정보를 많이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고객에게 적합한, 또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 서비스 제공이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때요? 예, 원스톱 중심으로 처리하는 어떤 그런 시스테마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이번에는 예, 세 번째 주문 접수처리 시 요구되는 사항 또한 어때요? 예, 자, 고객에 대한 여러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그쵸? 생성하고 고객 개개인과 장기적인 관계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자,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 구축, 그죠? 이게 반대가 뭐예요? 단기적이죠. 1회적. 그렇죠. 예, 또는 뭐 그렇죠. 단발성. 이게 아니라 장기적은 어때요? 지속적으로 관계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어때요? 맺어진 고객과의 관계를 판매만 했다라고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객과의 관계를 계속으로 이어가면서 고객의 재구매도 유도하고 그렇죠. 더 나가서 고객이 어때요? 충성 고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때요? 고객의 여러 가지 어때요? 정보들을 잘 소중하게 다뤄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과의 관계 계속해서 구축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3번까지 보셨고요. 박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의 성공 요소예요. 자,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 성공하려면, 그죠? 이런 부분들 갖추어져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볼게요. 첫 번째. 자, 자질을 갖춘 텔레마케터를 채용하고 또는 어때요? 이분들을 체계화된 교육 훈련, 그죠?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실제로 상담을 리드하는 건 상담사예요, 그죠? 예, 고객과의 상담을 리드하는 상담사 역할 너무 중요하겠죠. 고객에 대한 니즈 파악, 설득해서 어때요? 판매로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요. 자, 자질을 갖춘 역량을 갖춘 텔레마케터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을 어때요? 체계화된 교육 훈련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어때요? 우리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완벽한 스크립트를 준비합니다. 그렇죠? 예, 대화 대본 말씀드렸죠? 스크립트 왜 중요한가? 자, 미리 어때요? 다 준비가 잘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고객과의 원활한 어때요? 상담 흐름 이어갈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마케팅 활동, 그렇죠? 아웃바운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고객에게 직접 가서, 그렇죠? 예, 고객에게 판매를, 그렇죠? 또는 고객의 구매를 이끌어내는 거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마케팅 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네 번째, 고객 관계 관리 CRM, 그죠? 자, 우리가 이제 후반부에 저와 함께 공부를 하실 텐데요. 자, CRM, 자,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고객 관계 관리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예, 단기적인 거 이제 아니에요, 그죠? 장기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 관계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자,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의 성공 요소들, 그죠?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6번 한번 가볼게요. 6번. 자, 이번에는요, 네. 자,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 상담사에게, 그쵸? 요구되는, 그쵸? 또는 필요한 태도와 자질들, 역량이라고 하죠. 예,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어떤 부분들이, 그쵸? 예, 텔레마케터에게 요구되는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사전 지식 숙지, 가장 기본이죠. 예, 알고 있어야,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어때? 고객 상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자, 또한, 서비스 마인드, 그렇죠? 자, 고객 데이터를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자세. 고객 데이터베이스 너무 중요함을, 그쵸? 제가 앞서 이렇게 몇 번 강조를 했어요. 이 내용이고요. 또한, 그쵸? 정교한 스크립트, 미리 준비하는 자세. 고객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경청 자세, 그쵸? 긍정적인 사고방식, 맑고 생동감이 있는 보이스, 목소리, 뚜렷한 목표의식과 시간관리 능력 등이 바로 뭡니까?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 상담사에게 요구되는, 그렇죠, 태도와 자질, 역량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요, 예, 자, 우리 박스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 내용 볼게요. 자,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을 통해서, 그렇죠, 예, 상품을 판매하는데, 이걸 우리는 전용 상품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때 필요한 요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즉, 고려사항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자,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 전용 상품 요건. 자, 볼게요. 첫 번째. 자, 아무래도 전화상으로 어때요? 고객을 설득하고, 어때 상담을 이루어져서 나가는 거다 보니까, 자, 첫 번째, 대중들에게 어때요? 신뢰도가 높은 상품이어야겠죠. 딱 들었을 때, 아, 그 제품, 그쵸? 신뢰가 가야 훨씬 설득이 쉽지 않겠습니까? 네. 신뢰도가 높은 상품이어야 된다. 자, 두 번째, 브랜드가 있고, 또한 어때요? 인지도가 높은 상품이어야 된다. 세 번째, 자, 거래 조건의 변동을 최소화해야 된다. 시각적으로 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전화상으로 고객과 상담하기 때문에, 자, 이런 거래 조건이 어때요? 복잡하면 어때요? 어렵겠죠. 계약으로 연결되기가. 따라서 거래 조건 변동이 최소화 어때요? 돼야 된다.
자, 네 번째, 비대면 얼굴을 보지 않고, 그쵸? 예, 자, 판매되므로 사후 관리가 용이한 상품이어야 된다. 그쵸? AS 등인, 그쵸? 사후 관리가 또 쉬운 상품이어야 된다. 자, 마지막, 타 제품과 차별되는 구체적인 전략이 있어야 된다. 차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쵸? 예, 다른 제품과 뭔가 좀 다른, 또 기업, 고객에게 어때요? 더 많은 혜택, 이득을 어때요?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차별성 가지고 있어야겠죠. 이게 바로 그렇죠?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 전용 상품의 어때요? 요건 고려사항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중요하니까요. 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라요. 자, 이번에는 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자, 7번.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 상담 요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자, 상담 요령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계 고객과 이야기할 수 있는 공통적인 화제를 찾는다. 그렇죠? 자, 예, 서로 어색함도 줄고요. 공통적인 화제 훨씬 더 공감을 많이 이끌어낼 수 있겠죠. 두 번째. 인사는 밝고 친근감 있게 한다. 네. 자, 여기서 형성되는 게 뭐예요? 이런 앞에서 주로 초반. 그렇죠? 예, 이야기의 초반에서 자, 형성이 되는 게 우리는 라포라는 거예요. 라포. 이거는 어때요? 친밀감이라는 어때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는 어떤 공감대,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고객에게 훨씬 어때요?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고객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어때요? 상담 초반에, 라포 형성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공감대를 통해서 친밀감을 쌓는 거죠. 라포, 그렇죠? 예. 자, 세 번째, 고객을 이해시키고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한다. 중요하죠. 또한 주 고객층의 목록 또는 DB를 확보하여 적극적인 텔레마케팅을 활용하여야 된다. 마지막. 정교한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그죠? 고객 니즈별 심리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응대해야 된다. 예. 자, 한번 어때요? 작성된 스크립트를 변경하면 안 된다. 아니죠. 예. 얼마든지 상황과 고객의 상황, 또 어때요? 우리가 고객과 상담하는 상황에, 그죠? 고객의 심리,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융통성 있게, 그죠? 예, 적절히, 어때요? 응대해야 된다는 거. 예, 이렇게 예, 스크립트의 작성까지 내용 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의 그죠? 상담 요령 예, 이렇게 보셨고요. 자, 이 내용 그죠? 예, 바탕으로 예, 다음 시간이죠. 이제 다음 시간에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 상담 순서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무래도 첫 시간이다 보니까 그죠? 예, 내용 이해하시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책을 더 많이 여러 번 아마 예, 복습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내용 쉽게 최대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차근차근 이렇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복습 철저하게 잘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그죠?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 상담 순서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